기쁨과 슬픔의 순간에 함께했던 가족 같은 그런 그 강아지 혹은 고양이 또는 다른 반려동물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주인이 느끼는 슬픔과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도저히 가늠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오래 가서 참으로 그 주인의 마음속에 깊은 그 아픔으로 남는다는 것도요. 도대체 반려동물의 상실은 왜 그토록 고통스럽고 슬플까요? 이 시대에 1인 가구가 늘어가면서 많은 가정들이 반려동물과 강렬한 유대감과 사랑을 공유합니다. 반려동물은 단지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가족이며 동반자로 여겨지죠. 그리고 그 함께하는 반려동물들은 가족 내에서 가족이 겪는 여러 일상들을 함께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슬픔과 행복의 현장에서 그들만의 역할을 하며 우리 인간의 삶에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한 반려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의 삶이 잘 어울려진 것 같은 충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등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계기를 주기도 하고요. 그런 그 반려동물들 덕분에 웃고 또 이렇게 교감하면서 사람을 활기 있게 해주고 사회적으로나 일상에서 겪는 힘든 일들을 잘 극복하도록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듯 반려동물이 주는 정서적인 지원과 활기가 있는 삶, 반려동물의 충실함에서 오는 안정된 교제가 자녀들과 가족에게 주는 긍정적인 경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경험을 주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그 삶을 마감했을 때 그 주인들이 갖는 극렬한 상실감과 슬픔은 당연한 것이기도 한 반면에 정서가 황폐해지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위로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하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해서 박탈적 상실의 한 형태로 인정받지 못하고 충분히 위로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죠. 아니, 뭐 동물이 죽었는데 뭘 저렇게 슬퍼해? 잊어버려. 아우, 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슬퍼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서는 박탈적 상실로 연결되는 반려동물의 죽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대단한 일이 아닌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반응함으로써 유난히 이렇게 그런 부분을 타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반려동물의 죽은 주인들은 반려동물의 그 죽음에 대해서 더 당황해하고 아픔과 고독감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사람들마다 반려동물의 상실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며 개인이 경험하는 슬픔의 정도는 반려동물과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했는지, 또 반려동물과 어떠한 경험들을 함께 했는지, 그리고 반려동물이 내게 한 역할과 반려동물의 나이, 또 그 반려동물이 죽음을 맞은 상황 같은 요인에 따라서 모두 다를 것입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중요했었음에 비례해서 감정적인 고통도 더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퀴블러-로스는 인간의 죽음에서 나타나는 상실의 5단계를 얘기했죠. 부인,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요. 그런데 이런 반려동물의 삶의 마무리에 있어서도 이런 인간의 상실의 단계와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사람의 상실만큼 그렇게 아픈 고통이기 때문에 아마도 비슷한 단계로 감정이 나타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인하고
또 분노하고 죄책감, 우울증 이런 감정들을 보이다가 수용 및 해결에 이르는 감정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그 반려동물과 아주 교감이 진했던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그들의 감정을 잘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숨기지 않고 어린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겠죠. 대체로 이제 어린아이들이 마음을 다칠까봐 안타까운 마음에 자녀에게 강아지가 집을 나갔다거나 아니면 산책 갔다가 잊어버렸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녀의 감정을 보호하려 하지만요. 그러나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그 자녀가 마음으로 그런 것들 또 정서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방법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군인이셔서 여러 장소들을 이제 옮겨 다니면서 전학했었다고 했죠. 그래서 전학한 곳에서 새로 친구를 사귀기 조금 어렵고 이런 경우에 제가 이렇게 강아지와 나의 외로운 마음을 많이 교감하고 했었다고 했는데 저희 강아지 치와와 해피가 어느 날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제가 학교 갔다 와서 그 강아지가 막 반기고 가로 뛰고 좌로 뛰고 막 뛰다가 좋아서 막 넘어져서 콩 머리 박고 그런 모습들을 기대했다가 어느 날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여쭤보니까 그때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강아지가 집을 나갔는데 집을 못 찾았나 봐.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매일매일 갔다 와서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모레도 기다리고 이렇게 계속 기다렸는데 사실인즉슨 그 강아지가 나가서 놀다가 큰 개한테 물려서 그냥 삶을 마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저한테 그거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어린 시절에 그 강아지 나의 베스트 프렌드였던 그 강아지를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정말 힘들고 아픈 시간을 겪었다고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경우죠. 대부분 부모님께서 자녀의 감정이 다칠까봐 그냥 거짓말로 말씀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저로 하여금 그 강아지의 마음을 정리하고 또 나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었다면 제가 이렇게 마음에 그것이 상처로 남는 그런 게 덜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애둘러 감추는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많은 상실감, 그런 혼란 이런 거를 줄 수 있습니다. 솔직하면서도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감정을 부드럽게 다루면서 반려동물을 잃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고 많은 아동학자들이 권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중요한 언급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카우프만 부부인데요. 그들은 반려동물의 죽음은 아이에게 특히 힘든 상실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와 그 죽음에 대한 대화에서 사소한 것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상실한 슬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고 또 여러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타인의 인정이나 위로가 없어도 스스로 이것이 큰 사건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보면요. 사실 반려동물의 죽음은 박탈적 상실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이 큰 상실이나 아픔이라고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그 슬픔을 이해받지 못해서 당황해하기도 하고
또 고립감을 느끼기도 쉽습니다. 반려동물이 노쇠하여 그 삶을 마감하는 것도 큰 상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실 외에 다른 상실들이 또 많잖아요. 갑작스럽게 발병해서 병으로 병사하거나 아니면 사고로 죽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경우일 텐데요. 슬픔의 강도가 이때는 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 대처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슬픔을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기보다는 충분히 슬퍼하고 그 슬픔을 토해내는 것이 그런 상실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잃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될 수 있으므로 충격에서 벗어날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냥 막 서둘러서 감정을 봉합하거나 괜찮은 것처럼 해서 깊은 상흔이 남지 않도록 그 다친 감정이 잘 회복되도록 슬퍼한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난 후에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애도의 깊은 감정의 굴곡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반려동물을 잃는 것은 감정의 그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정이 막 복잡하고 휘몰아치면서 이런 그 감정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겠다 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반려동물이 사라진 상태에서의 그 삶은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공허감 등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처럼 애써 강해지려고 자신의 감정을 감추기보다는 아픈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감정에 여백을 두면서도 또 한편으로 슬픈 감정을 내보이는데요. 그때의 방법이 글을 쓰거나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양한 자기만의 방법으로 표현해내는 것,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상실한 반려동물을 기억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기억하고 그 반려동물과의 시간을 반추하는 것은 자신과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제 이 동물과는 마감해. 이제는 이 동물과 이렇게 함께 했던 시간을 종료한다 하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특히 그 자녀의 마음 상태를 잘 살펴야 하며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기념할 만한 것, 즉 동물과 함께 찍었던 사진 혹은 그 동물과 함께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담을 글로 쓰거나 시로 쓰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휴대전화나 소셜미디어 페이지 또는 컴퓨터에 반려동물 사진을 두면서 그것을 쳐다보면서 위안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디지털화돼서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또 회복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반려동물과 함께한 기념사진과 글을 모아서 추억의 편집물을 남기는 것도 그런 그 반려동물과의 그 좋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에 또 건강한 마무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실을 이해해 줄 위로가 될 만한 사람이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그 친구나 친척들과의 연결과 교류는 반려동물을 이룬 후에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의외로 이렇게 반려동물의 상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심하고 또 그 깊과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럴 때 혼자서 좌절하고 낙담해 있다가 잘못하면 우울 증세에서 우울증으로 가면 참으로 그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요. 이럴 경우에 그 도와주는 기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손을 뻗어서
도움 줄 수 있는 기관에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런 것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의 손길을 그렇게 기대한다고 연락하고 하는 것들을 주저하잖아요. 그러나 주저하지 말고 바로 그럴 경우에 손을 뻗어서 도움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해 줄 만한 사람에게 단순히 그 나의 마음을 털어놓기만 해도 슬픈 감정이 완화되면서 우울한 기분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